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박창욱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 과정에 지원할 때 궁금한 거 또 좀 잘 모르는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특별하게 저희들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우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옆에 와 있는 우리 이지선 씨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같은 여러분 눈높이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잠시 한번 듣고 본격 질문과 답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YBM 베트남 6기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베트남 생활 약 한 3년 반, 4년 정도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차에 오늘 전무님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궁금증들을 해소시켜줄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눈높이에서 질문하는 것 중심으로 답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생활 해보셨으니까 그죠? 이지선 씨. 참 고생된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직장 생활 자체가 다들 어려운 건데, 우리가 자꾸 동남아에 가 있으면 너무 그냥 힘들다고 우리가 푸념하고 힘들어할 경우 많습니다만은, 일단 생활할 때 어려움을 잘 버티고 계시니까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제가 좀 답을 드리는 걸로 한번 하도록 시작하시죠. 네, 우선 이 프로그램 이름이 글로벌 청년 사업가 GYBM입니다. 이 GYBM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한데 이 이름을 짓게 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처음에 장명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이 과정 처음 아시겠지만 김우중 회장님께서 큰 그림, 해외에 대한민국 청년들 많이 내보내보자. 한국에 일자리 없는 것에 대한 도움도 되고, 또 대한민국 청년 똑똑한데 너무 좀 힘들어 하더라. 그리고 해외 나가면 길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름을 주시면서 지원만 염두에 두지 말고 큰 사업가로 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정 국가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를 눈으로 보고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청년인데 하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이 먹으면 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문제 있습니다만은 평생 그냥 영원히 청년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좀 넣고 싶어서 청년이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글로벌 청년 사업가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게 대응되는 단어 맞는 게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이름을 추락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크게는 사업가, 그 다음에 청년, 글로벌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이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은 키워드들이 모두 한축된 그런 이름이죠. 예, 그런 셈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동남아 4개 국가에 지금 이 GYBM 예. 프로그램 이제 진출하는데 왜 하필 동남아 국가이고 하필이면 이 4개국에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2011년도에 베트남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나머지는 조제들이 조금 힘이 생기면서 이제 확장을 시켜온 게 지금 4개국이 된 결과적으로는 동남아를 굳이 이제 우리가 착안을 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본 겁니다. 일자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은 이게 중화공이나 첨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도 대학 구조는 인문계통이나 사회과학 계통들이 많은데 주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일자리 찾아가면 한국에서 계속 일자리 줄어드는 밖에 안 되는데, 이제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손끝 많은 인구에다가 소득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건비의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노동집약 산업이다라는 관점 하나 착안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을 극복해서 웬만한 산업에 들어가서 한 6개월, 1년만 해도 금방 이해가 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 한국과 같이 지금 한국에서 크게 곽강을 받고 있는 기계 산업이나 반도체나 아이폰 이런 전자전기 가면 아마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을걸요, 아마. 그런데 이 동남아 쪽은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돈으로 따지면은 원전 단위, 센트 단위까지 따져야 되고, 상품 자체가 내 손에 들어오는 산업이다 보니까 배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초기에 좀 많이 배워두고 전공을 뛰어넘어서 배워두면은 어느 정도 10년, 20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더 높은 산업으로 중화공 산업, 첨단 산업 계속 확장하더라도 그 원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동남아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공부하는 데 더없이 좋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할 경우는
그 비교적 창업 여건이 좋고 땅값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돼서 아마 회장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다면 혹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국 외에도 타 국가에 혹시 진출하실 다른 나라를 확장할 계획이 예, 그래서 이제 당장 동남아 놓고 봤을 때 우리 보고 뭐 저 필리핀 혹은 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 쪽 얘기하는데 요 과정을 만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성을 봐서는 외국 기업도 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그 캄보디아나 혹은 뭐 저쪽 나라들은 우리 일자리가 꾸준히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계속 유입되고 여러분들 그만큼 봉급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선정한 나라가 4개국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자체 워낙 수준이 뭐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자리 차원이나 한국 기업도 진출이 좀 미미한 편이다 보시면 되고 힘이 된다면은 사실은 유럽도 가고 싶고 그래서 중남미권, 예컨대 스페인어권, 그다음에 유럽 같으면 우리가 옛날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동구라파 혹은 탄으로 끝나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들 뭐 사실은 하자는 데도 있고 저희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려워서 진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많은 연수생들이 배출되었는데 실제로 창업을 한 연수생들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게 회장님 설계할 때는 5년 후면 창업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처음 이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현지 기업에 가봤더니만 야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고 배울 게 많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회장님 예전보다는 더 오래 살 것 같더라. 그러니까 7, 80까지 활동하면 되니까 10년으로 보자라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5년 후 창업했습니다. 그러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지의 서비스 산업은 이제 들어가면 오래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나라 비자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어느 나라나 다 일자리가 사람이 모자라니 다 받아주거든요. 그럼 제조업에서 또 한 4, 5년은 배워야 제품을 알게 되는 경쟁이 생겨서 창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제조업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원가를 싸게 해야 되잖아요. 다녀봤지만. 그러면 좀 더 외곽에 있죠. 네. 서비스업은 사람을 만드니까 도심부에 있죠. 그러니까 외곽에 나가니까 이제 뭐 저녁 되면 놀 데도 없고 또 좀 외롭고 일 끝나고 컴컴하고 하니까 외롭고 힘들죠. 이게 1, 2년 만에 다들 여러분들이 좀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잡이라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본인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력이 안 쌓이니까 결국 하는 게 지금 서비스 산업. 그래서 뭐 카페 하는 친구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컨설팅 사업 한다고 해서 5, 6년 차가 컨설팅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거는 어려워요. 길게 봐서.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유통업을 합니다. 근데 한계가 딱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금 나와서 합니다만은 아직은 이게 이 과정이 처음에 목표했던 큰 그림이요라고 내밀기가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1, 2기 중, 3기 중에서 딱 그런 모습 보이면은 아마 여러분들 후배들이 쫓아가기도 참 쉬울 건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우리가 좀 내세우기 좀 JBM 어렵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진출한 이제 연수생들이 취업한 다음에 다시 좀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꿈을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는지. 네, 여러 가지. 뭐 본인이 뭐 전지 생활하면서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이 보통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25, 남들 같으면 빠르면 27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른 데 다니다가 온 사람부터 29, 30살에 시작을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죠? 근데 결혼 정년이 뭐하고 맞물리냐면은 본인이 이제 아까 제조업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죠. 그 외로움을 토로할 사람이 없고 결국은 이제 한국하고 주로 친구들하고 통하고 가족들하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혼사를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뭐 결혼 나이가 좀 늦어져서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혼사 문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고 둘째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과정이 한 70%가 인문계 학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가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나 경공업, 부품 산업들 이런 쪽에 가 있는데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기업 가서 기계 자동차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내가 커서 나중에 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지선 씨 들어보겠지만 6개월, 1년 지나니까 뭐 거침없이 일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친구도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지역 산업의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현지어를 마스터 일정 수준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 지휘하고 도움 받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누가 다 못하잖아요. 현지인들 도움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두렵게 하는 요소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가끔씩은 이 조직의 특징이 한국에는 여러분들 회사 들어오면 위에 대리, 과장님, 차장님,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호소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해보니까. 없습니다. 바로 법인 대표님이죠. 네. 그 중간에 있으면 좀 높으신 분, 바로 사장님. 25, 27, 30살 나이에 40대, 50대 분한테 말하기 어려운데 타이밍 놓쳐버리면 금방 꾸중이 들어오죠. 네, 쉽지 않습니다. 울컥. 그리고 사표 나오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악순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을 되는 그분들도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줄 거냐는 문제는 사실은 개인화된 문제인데 이 교육 과정에서 그걸 좀 심어주려는 게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다. 라는 말 좀 동시에 나도 호소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이제 그 현지에 남아 있는 그런 취업한 그런 연수생들 연수가 얼마나 있는지. 네, 얼마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이 제도상에서 연수 1년 끝나고 취업하고 한 2년 동안은 버텨달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계약서도 만들고 뭐 굳이 꼭 돌아가려면 벌금 내놔라 뭐 이런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건 돈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힘들 때 버티는 좀 힘이 돼달라고 제도화 신겨줬는데 좀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뭐 힘들면 그냥 튀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2년 내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한 9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2기, 3기 같은 벌써 6년, 7년이 됐는데, 회사 베트남에서 혹은 동남아 3개국, 4개국에서 회사는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 뭐 사람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를 놓고 보면은 한 좀 작게 남은 기수가 한 50%, 많으면 한 70%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대기업조차도 들어가면 보통 한 3년 내면 반이 나가잖아요. 그거 비하면은 잘 버티는 것 같아. 근데 좋아서 버티느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 배웠으니까 뭔가 나중에 써먹을 것 같고, 미얀마 배웠으니까 또 나중에 쓸 것 같고, 그럼 좀 막연하지만 또 한국 오면 갈수록 더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작용을 해서 현지에서 좀 힘들게 버티는 것 같은데 난이도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좀 잘 버텨서 배우고 고민하다 보면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취업한 연수생들에 대해서 세경영에서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뭐 제공하는 따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양면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는 책임져주겠다라고 늘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남의 식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거든. 그 회사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봉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자기 회사 일에 전념해 주길 바라지. 이게 틈난 데로 가가지고 뭐 옛날에 교육받았다고 전문의님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마 이러면 3년 동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세경련 본부에 통화하고 옛날에 가르쳐줬던 멘토님한테 전화하고 연락할 때 시간 없었죠?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릴 기회가 되면 외롭고 힘들 때 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버텨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도구가. 여러분한테 나오라고 돈을 주겠어요. 버티고 있는데 그냥 관두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엄청난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되는데 버텨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도 세월 지나니까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간혹들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럼 오면은 힘들었는데 듣고 보니 전무님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온 김에 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친정 같은 곳이죠. 그냥 틀어놓다 보니까 해소가 돼서 돌아가고 그러면서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수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좀 스펙 경쟁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을 이제 저희보다도 좀 오래 사신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좀 조언을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예. 뭐 저는 알다시피 그 대학 교육을 벌써 한 20년째 같이 이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내 딸도 둘이 있는데 걔들도 같은 고민을 꾸준히 해왔는데 희한하게 한국 역사적으로 이 산업공상
직업에 대한 귀천을 좀 유난히 따지는 게 있었고 그 연계선상에서 출신 학교, 점수화된 성적 여기에 아주 노예가 돼 있다시피 그게 청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괴롭혔던 거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회장님도 처음 만드실 때는 그걸 깰 수 있는 공간은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이선 씨도 있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가라서 안 갔을걸요? 근데 거기 나갔을 때 사실은 중소중견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화된 생각 안 해봤죠? 또 그 태도로 한국에서도 중소기업가 있으면 똑같은 마인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해외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 되는데 그 스펙을 깰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스펙이 세든 적든 지금 이제 내 나이 또래에서 제일 큰 고민이 내가 이제 올해 환갑인데 우리 친구들 다 이제 대기업 다 잘렸어요. 공무원 다 끝났어요. 그런데 힘은 살아 넘쳐요. 왜? 건강하시니까. 그럼 건강한데 일 없으면 뭐 할까요? 젊은이들 하는 데 가서 끼우거려요. 그죠? 끼우거리면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안 끼워주죠? 좀 끼워줘 하고 이제 꿀밤을 줄이니까 아저씨는 꼰대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나이 또래 분들이 엄청난 고민 속에 들이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도 개인적으로 좀 젊은 나이 왜 창업 안 했을까? 내 거 했으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내 거 했으면은 70, 80대까지 제조업 하고 있으면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조업을 안 하고 소서비스업은 나이 많은 얼굴은 안 보려고 하잖아요. 다 그것도 40, 55, 60면 전부 다 끝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내 얼굴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생체 나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말을 하잖아요. 숨어있는 내가 실력 좋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어떤 경우든 팔리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진짜 이러면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이런 좋은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꼭 30대 후반, 40대 후반 창업하세요. 절대 어디 눌러앉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운 의미도 있고 또 굳이 뭐 우리 회장님 만드셨던 것에 대한 또 어떤 보답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이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했을 때 메리트는 어떤 점이 있을지 전문의님 보시는 견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설계할 때 그냥 쭉 직업 세계를 보다 보니까 세 가지 들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경쟁, 같은 또래의 경쟁. 둘째는 사회상을 보는 눈의 확장, 식견의 확장, 특히 산업 비즈니스 쪽에. 이제 세 번째가 한국 청년들 우수성입니다. 이게 참 해외 나가보면은 좀 많이들 만납니다. 다니다가 꼭 우리 출신 아니더라도 진짜 발군의 실력들을 발휘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국력이 생기니까 어디 나가더라도 굉장히 똑똑한 소리 듣고 실제로 전 세계 무슨 경시대회 이런 측정해보면요.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와요. 한국 저 IQ도 잘 나오고 최근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한국 의료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워치를 하고 있고 물론 뭐 한국에서 좀 공부 합리하는 친구들 전부 다 의대 가서 그 결과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서 있는 것 자체는 오히려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오히려 치열함 속에서 이 IQ가 발달되고 머리 두뇌 좋은 거 그 이용하고 둘째는 한국에서는 지금 첨단 산업 내가 돈 많이 받는 직업 중심으로만 자꾸 눈에 보고 이제 고급화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출장 간다고 비행기 타고 오가다 보면 전 세계 별게 돈이 다 되죠. 우리는 옛날에 돈보다 이제는 눈길도 안 주고 있는 것들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볼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예, 근데 한국에서는 뭐 100만 개 아이템 가지고 내가 눈여겨봤다면은 전 세계로 하면 1000만 개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산업을 보는 눈이 다르고, 이런 눈 속에서 또 같은 또래들끼리 경쟁하면서 자꾸 주눅드는 거, 자꾸 우리 언론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스펙 이야기하고, 뭐 어느 특정 학교 중심으로 성적 가지고서 고등학교 가이질하고 대학교 1등이든 설먹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앞으로도 뭐 같은 또래끼리 동시에 늙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아마 이지선 씨 같으면 그때 당시 한 50만, 60만 정도가 또래였을 겁니다. 평생 쫓아와요. 이걸 한국에 있는 한에서는 끊임없이 쫓아온다. 그거를 나가는 순간에 잊어도 되고 내 그라운드를 꾸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아마 뭐 본인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들이 연수 받을 때 다 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러면서 독려했던 건인데 또 새삼스럽게 오늘 또 본인이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도 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와서 궁극적으로 그러잖아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우리
총동문회 만들었던 거. 네,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1000명이나 되는데 뭐 다 모여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이런끼리 동남 어디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 멋진 장소 하나 빌려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샤우팅 하나 하면서 그 목소리로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세상인데 조금 관심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면은 진짜 멋진 세상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이선 씨도 집안 사정 끝나고 다시 또 돌아나가면은 좋은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가 돼주시길 바라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GYBM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비즈니스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이어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해서 찾아가고 계속 탐구하는 그런 것이 비즈니스라고 봤는데 왜 그거를 이 좁은 국내에 한정시켜서 국내에서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저 혼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해외 지금 이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넓은 기회가 있는 동남아 시장을 꿈꿔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도 그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고요.